네, 금요일 아침 오프닝 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 볼 차례인데요.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중국 이슈이네요. 중국이 스마트카, 그러니까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정보 수집을 규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매체죠. 차이신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의 인터넷 정보 판공실에서 내놓은 건데, 그러니까 자동차가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규제를 가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초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동차가 수집하는 정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정보 그리고 대상에 대한 정보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 정보는 어떤 건가 하면 차주나 운전자, 탑승자, 또 행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개인정보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개인정보를 수집을 못하게 하고, 수집했다 하더라도 이 차에서만 쓸 수 있게 하고, 또 만약에 옮긴다면 일회만 옮길 수 있게, 또 옮길 때는 익명성으로 처리해가지고 네. 옮겨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중요 정보, 지역 정보는 어떤 건가 하면은 전번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군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충전소라든지 내지는 또 아주 세밀한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요 정보로 해가지고 함부로 갖고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초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조치가 있다면 테슬라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게 어떻게 본다면은 중국 정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기본적으로 사회 통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고, 이게 굳이 꼭 테슬라를 겨냥한 거냐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자율주행 차량들이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레이더나 라이다 카메라를 그렇죠. 통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응을 해서 자율주행을 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네. 어떤가 하면 테슬라는 레이더나 라이다를 장착을 하지 않고 카메라를 8대 장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각종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이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걸 갖다가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AI를 가지고 분석을 해냅니다. 그래가지고 네. 자율주행 시스템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테슬라가 지금까지 판 전기자동차가 한 100만 대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0만 대를 팔았는데,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제일 큰 시장이 중국이고 전체 판매량의 30% 정도를 중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집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어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다른 어떤 물건이라든지 가판대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AI가 다 판단을 해서 그걸 갖다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원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중국이 이런 정보에 대한 미국으로 갖고 가는 걸 금지를 시키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말하자면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테슬라에 연이어서 약재가 좀 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테슬라 개인에 대한 비난,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영자로서의 어떤 신비감이라든지 존경심이라든지 이게 네.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인간을 화성에 보내겠다 하는 상당히 신비로운 그런 면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 비트코인이나 도치코인 때문에 거의 사기꾼 취급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오나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시장만 놓고 본다면은 지난번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상하이 모터쇼에서 있었던 차주의 시위 사건, 네.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 여론이 테슬라에 대해서 반테슬라로 돌아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4월달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이 뚝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걸 방증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테슬라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4월 달 매출이 전체적으로 좀 급감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겨냥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또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만들기로 했다면서요? 네, 프로젝트명이 빈야드 윈드라는 프로젝트인데, 네. 그러니까 미국 매사추세츠 주 연안에다가
풍력 발전기 84개를 설치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80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생산을 해서 800메가와트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00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0메가와트 정도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4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겠다라는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한 28억 달러 되는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실 뭐 28억 달러짜리 풍력 발전 단지라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지도를 보면 보스턴 옆에 보스턴이 있는 데가 매사추세츠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허가를 받았다라는 거는 노스캐롤라이나까지 계속 풍력 발전 단지가 이어져 내려올 수 있다. 블룸버그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평가를 내서 이 해상 풍력 단지를 갖다 승인을 해줬다는 것 자체는 네. 앞으로 해상 풍력 단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까지도 아마 풍력 단지가 개발이 될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허리케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밑으로는 어려울 거고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의 해상 풍력 단지 설립 붐일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근데 왜 지상이 아닌 해상이죠? 우리가 풍력 발전소 많이 보셨죠? 제주도 가서도 보고 네. 보셨겠습니다만 이 풍력 발전이 사실은 단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풍력 발전기의 날개 세 개가 돌아가면 굉장히 목가적으로 보이죠. 네. 근데 그 풍력 발전기의 날개가 돌아가는 속도가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빨리 돌아가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날개 길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보통은 한 50m 되고 긴 거는 100m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큰 날개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날개 끝부분에서는 음속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음속을 돌파할 때 나는 그 소음, 네. 그 음속 돌파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소음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지상에다가 풍력 발전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민가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데다 해야 되고 또 이 바람도 아무래도 해상이 더 좋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해상에다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보니까 미국의 해상 풍력 발전이 우리 조선업계에 또 호재가 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상 풍력 발전기를 해상에 설치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네. 날개 하나 길이가 100m쯤, 뭐 100m 가까운 날개를 갖다가 바다에서 파도 치는 바다에서 설치한다. 이게 과거에 바지선 갖고 할 때는 한 100일 걸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해상 풍력 발전을 설치하는 전문 선박이 있습니다. 네. 그 선박을 우리나라가 2010년대부터 2010년 초반부터 개발을 했고 지금 조선 3사가 그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 선박을 다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가 하면은 배를 갖다가 특정 지역에 갖다 놓고 배를 갖다가 고정시키게 밑에다가 이렇게 일종의 다리를 갖다가 바닥까지 닿게 하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대형 크레인이 있어가지고 크레인으로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3일이면 한 대 정도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전문적인 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원래 해상 플랜트를 잘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뭐 FPSO 같은 경우는 네. 만들었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기는 했지만은 이런 해상 플랜트를 만들던 경험으로 해가지고 이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선을 네. 만드는 그런 지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네. 모나코로부터 이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선을 한 4천억 원 정도의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해상 풍력 단지가 많이 생긴다면 우리 조선업한테는 좋은 호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